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심란하니까 국내 시장도 그닥 크게 밝지를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뒷 배경도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 FOMC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좀 다가오고 있고, 정말 크나큰 이벤트, 이거 뭐, 왔다 갔다 말씀드리는 하시네요. 순간 여기 파월 의장님께서 아이고, 나오시고 계시네요. 의장께서. 안녕하십니까. 계십니다. 예. 연준에 이제 FOMC 25bp 올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마포구. 네, 연은 총재들이죠. 총재로서. 네. 이번에는 금리 인상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직접 미국으로 왔습니다. 매파들이 파치는 이 가운데 강력 비둘기 저희 두 명이 함께. 그렇습니다. 시장에선 저희를 원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 지금 FOMC 말고도 사실 뭐 부채 한도 협상 요것도 위기 계속해서 좀 악착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받쳐줘가지고 괜찮았었는데 네. 오늘은 약간 그 부분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아쉽고 뒤에 배경도 사라진 것도 사실 아쉽네요. 멋지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자, 네. 어쨌든 지금 수급이 약한 상황에서 내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돼가면 좋을까? 그렇죠. 이거 진짜 요즘에 오리무중 정말 대혼돈의 시기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열심히 종목 진단해보고 전략들을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랭킹쇼 한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시면서 종목 진단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767명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애청자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꿈님께서 안녕하세요, 앵커님들. 이렇게. 이유 앵커님들이래요. 이유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 이 시청자님들이 지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 듀오로 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애칭이 생깁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면 내려가는 이유. 그런가요? 좋네요. 오늘 애드립 좋고요. 자, 쑥이님, 네. 세아제강 가죠? 네. 갖고 계신 모양이죠? 가야 될 텐데. 위에 보니까 만년필님께서 세아제강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러시군요. 10% 전고 부근에서 팔면 될까요? 지금 평균다가 14만 5천 원 일하시는데, 네. 세아제강에 대해서 가즈야! 뭐 많이 외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14만 9,400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년필 서당깨님도, 하이, 안녕하세요. 금아님이 누굽니까? 마그마님. 아니, 제가, 마시세요? 제가 보통 이렇게 부르죠. 우리 서당깨님을 제가 당깨님이라 부르고, 마그마님, 그만님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이제 새로운 뭔가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유창호 앵커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똑똑 박사 에리님께서도 데모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네, 아니, 지금 보니까 갖고 계신 종목들, 일단은 매수가와 비중 먼저, 그 전에 일단 질문이 먼저 나오는 트렌드로 바뀌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두갈식 아닙니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랭킹이 되게 중요한데 네. 오늘 랭킹은 굉장히 실시간에 가까운 랭킹이에요. 야, 정말 흥미로운 랭킹. 2023년이 되니까 올해 드디어 할 수 있는 그런 랭킹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제를 정했었는데 담당 PB가 코앞에서 꺾어버려가지고 맞아요. 새롭게 바꾼 겁니다. 지금 5월 오늘이 3일이죠. 그래서 53불곡이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연결이 되죠? 이런 점프가 가능하다니. 어쨌든 53불곡이 해가지고 오늘은 챗 GPT가 뽑은 한국의 또 대표적인 음식. 그렇습니다. 1위부터 5위는 아니고 네, 순서대로 나온 순서예요. 거예요. 요게 지금 틀어드리는 영상이요. 이 랭킹쇼 시작하기 직전에 12시 죠? 12시 50분이죠? 그때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챗 GPT가 이제 순서대로 착착착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는 지금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고요. 네. 이 5개 중에 하나씩 이제 순서가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군요. 아니 이거 시작하기 직전까지 저희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실시간 방송이죠? 나오는 대로 그냥 애드립을 쳐야 되는 이런 100% 뭐 예능입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불고기 있고요. 국밥 좋죠. 요즘 그렇죠. 오늘 날씨 좋고. 배고파지는데요. 갑자기? 그러게 말입니다. 저 아직 점심을 제대로 안 먹어서. 불쌍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거 빼놓으면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야, 이거 네. 정말 한국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렇죠. 요게 챗 GPT가 도대체 어떤 순서로 꼽았을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쟁쟁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챗 GPT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내용부터 어떤 음식일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랭킹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기긴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챗 GPT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순위가 아니고 그렇죠. 챗 GPT가 뽑은 한국 음식 중에 그냥 1, 2, 3, 4, 5 번호만 매겼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대표적인 한국 음식 중에서 지금 채팅창에 투표 하나 띄워드렸거든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1번 음식 생각하니까 자꾸 침 나와가지고 목이 막히네요. 리얼인데요. 대신 좀 해주세요. 자, 여기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국밥 여기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투표가 확 들어오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점심들을 안 드셨나봐요. 우리 밥 먹고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드시면서 옆에 이렇게 틀어놔 주시면 너무너무 땡큐 하고요.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랭킹도 잡지만 네. 또 진단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시 반까지는 우리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저 5개 음식 중에서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불고기. 불고기. 역시 고기를 먹어야죠, 사람이. 네. 나중에 좀 사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종목 들어갈게요. 첫 예. 번째 종목, 유튜브에서 하락 멈추자. 이거 모두가 하고 싶은 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라는 네. 종목을 오늘 올려주셨습니다. 거의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장 초반에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차트를 크게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가장 높았던 게 2월 초쯤입니다. 8,500원 갔다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제 최저가까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28% 7,236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바이오 플러스부터 하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은 아주 괜찮습니다. 좋고 실적 대비 저평가됐는데, 중소형주라서 소형주라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장에서 빛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도 되고 한데 모멘텀이 부족한 거죠. 중국의 과거에 여러 가지 필러뿐만 아니라 화장품 이런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리오프닝 되면 수혜고 이랬는데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15년도 사드가 배치되면서 논란되면서 화장품주가 그래서 끝났죠. 화장품주를 보시면 저 15년도 7월부터 시작 끝없이 빠졌습니다. 그 실적도 물론 끝없이 나빠졌습니다. 이 바이오 플러스는 필러 제품 유착방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필러 성형외과에서 쓰고 하죠. 인기가 많았고 과거에 상당한 기대가 됐던 그런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 21년도 9월달 이때 당시에는 들어올 때 시장에 전체 개인 시장도 괜찮고 개인들이 좋다면 다 그냥 사버렸던 가격입니다. 만 원대니까 전체적으로 5,700만 주니까 5,790 5,790억 한 6천 가까이 내외 갔죠. 그러면 이 시가총액을 과연 언제 걸 반영했냐면 주가가 올해 333억 정도니까 400억이면 사실 거의 내년도 21년도 주가가 21년도에 주식이 가격이 만 원 초반 갔으니까 이 가격대 17배 정도를 다 반영했습니다. 저는 2, 3년 앞에 2, 3년 앞에 헬스케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7배 정도 가면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건 지금은 시장이 10배 내외, 11배, 12배 되는데요. 시장보다 헬스케어가 좀 더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중국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강하게 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내에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성숙계 시장이에요. 그럼 중국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도 진출하고 그래서 같이 정수를 다가해서 하면 실제로 수혜를 받겠는데 지금 그 기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이 이번 시장에서 내려갔었죠. 실제로 리오프닝에서 호텔신라 같은 것도 저도 했더니 오늘 악재에서 그냥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실적도 막 좋고 그러죠. 근데 그만큼
모멘텀이 상승 동력을 작용할 수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관계가 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부정적이라서 기대를 못하니까 같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적정 주가를 올해 기준으로 봐도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내외는 기본 4,500억에서 올해 기준 보더라도 내년까지 안 보더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0% 정도 여력은 있습니다. 9,000원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부정적 마인드에서 누구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언제 갈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평가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7,236원, 1,000원 정도 빠졌죠. 15%.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은 거의 저점 수준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반등하면 7,000원, 여기 보시면 저항선이 7,000원대입니다. 7,200원과 7,500원. 그래서 여기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재가 나오면 아니면 좀 더 중국이 수출이 잘 되고 하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30% 정도니까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회사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진다 하면 악재가 있으면 한 5,500원 내외까지 빠질 수 있을 거예요. 5,500원이면 지금보다 한 10% 내외 더 빠질 텐데, 그래도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기업을 믿고 좀 더 있으면 보유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저는 보유해서 7,300원 목표가 드리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된다. 좋은 기업들 실적 계속 좋아지는 기업을 굳이 조금 내려갔다 15%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하면 계속 계좌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업을 믿고 보유하자. 아직은 필러 시장은 해외에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보유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가 좋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분께서도 알고 들어가셨겠지만 조금 떨어진다고 바로 팔아버리지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7,300원 선에서 매도,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진단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 랭킹쇼 참여도가 오늘 좋네요. 역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 음식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공감이 돼버리죠. 이 담당 PD의 그런 예. 해안이 돋보이는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네요. 예. 그런데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건 오늘은요, 챗GPT가 뽑은 첫 번째 한국 대표 음식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뭐 좋아하는 순위 이렇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물어봤는데 네. 나온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가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순서니까 여기서 네. 차례대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국밥, 된장찌개. 지금 보니까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떡볶이는 밀렸나 봐요. 떡볶이가 순위에 있었나요? 근데 떡볶이도 그러게요. 만만치 않게 맛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자, 아쉽네요. 물소리님은 1위 된장찌개로 꼽아주고 계시고 마그마님 불비 김된국. 요약해서 뭔가 해정태세 주문처럼 문단세입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외워지게 되네요. 그렇군요. 자, 불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계속 불고기가 확실히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고기가 최고죠,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뭐 투표는 여러분 첫 번째로 꼽힌 음식을 투표를 해주시고 맞아요. 지금 저희 종목 진단 하나 더 갈 텐데 그동안에 챗GPT가 5번째로 꼽아본 음식이 뭘까요?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우리가 오늘 랭킹쇼 열자마자 참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이유. 자, 만년필님께서 보내주신 세아 제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아 제강 1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전고 부근에서 팔면 될까요? 전고점. 매도 도와주세요. 전고점 부근까지 가면은 팔까? 매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네. 자, 세아제가뿐만 아니라 사실 철강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엮이기도 하고 반응이 참 좋은데 과연 매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아제강입니다. 요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간 제품, 강간이니까 파이프, 쇠 파이프 뭐부터 탄소강, 특수강에서 파이프죠. 이렇게 파이프니까 파이프를 어디에 많이 쓸까요? 뭐 작은 거는 보일러 같은 데 놓을 때도 쓰지만 구리, 동 파이프도 있고 이렇게 쇠 파이프.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는 파이프를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이제 조선 배 만들 때나 플랜트
이제 화학 공장뿐만 아니라 가스 공장들부터 해서 이렇게 플랜트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조선 배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경기, 기계와 장비, 이런 쪽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게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유 공장 만들면 전부 유정용 파이프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대다수, 설치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건설을 여러 가지 한다면 발전소라든지 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소, 그 다음에 정유 공장 플랜트, 아니면 미국에 뭐 공장을 막 지을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면, 철강 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다 파이프 값도 다 올라간 거죠. 원자재 값이. 그래서 가그 2020년도 이때는 그냥 코로나가 본격화돼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줄었습니다. 6% 줄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면 그 전에 19년도 경기가 나쁠 때 1조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1조 2천억 뭐 이렇게 때밖에 매출을 못 했었죠. 근데 지금은 작년 1조 8천억, 올해도 1조 8천억, 올해는 별로 증가가 안 됩니다. 아마 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철강값이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자재 값겠죠. 지금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럼 아직 경기가 침체된 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유지하겠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물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구조적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유가도 지금 75달러 있다. 금방 75, 하루만 71달러 오고 앞으로 유가 60달러 이상 이하로 내년에 갈 걸로 보여요. 철강가격도 여기서 30% 기본 빠질 거고 경기 침체가 되면 중국이 지금은 다시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질 거 생각했는데 그러면 다 빠지는 거예요. 미래는 뻔히 보이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정상화. 2019.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익률은 줄어드는 거죠. 24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상은. 컨센서스니까 정권사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보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정권사에서 목표가랑 안 맞으니까 믿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분석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그럼 현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현재 2,600 올해 예상 영업이 나온다고 앞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정상지일 때는 한 700억 정도, 1,000억도 안 나왔었는데 그럼 그때 1,000억인 현재 시가총액이 4,00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 나왔을 때 10배고 1,000억 나오면 4배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 기준. 저평가돼 있어요. 그죠? 그럼 현재 올해 2,000억대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4,000억이니까 2배밖에 안 되잖아요. 와, 절대적인 저평가네. 시장 10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막 싸다고 사놓고 있으면 나중에 실적이 막 반차된다면 안 좋아서 안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고점은 돌파 못한다. 전고점 팔까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주식을 사면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더 물가가 더 올라가면 돌파하겠죠? 물가가 안 올라가 뻔히 알잖아요. 돌파 못하겠죠? 왜 팔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들 저만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투자자의 10%도 안 되니까 그럼 대다수 일반인들은 지금 올 좋으면 그냥 좋다 생각 막 사겠죠? 그래서 평균적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럼 평균 목표가는 16만원, 15만 5천 드리겠고, 16만원 손절가 드립니다. 나빠졌으니까. 이것은 $2, 이게 다시 제자리로 내려갈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 8만원대도. 그러면 손절가 아주 중요하겠죠?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보다. 손절가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주시할 거 보이는데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상각이 있으니까 14만 5천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천원밖에 안 되는데 19만 9천원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올라갈 때는 하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실린 것을
절반은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돌파 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위로 이번에 가야 됩니다. 요게 15만 4,300원이니까 요거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한 16만까지 보면 되고 돌파 못하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는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니까 보유했다가 13만 5천 종가로 깨지면 빠져나오시고 15만 3천원 돌파하면 보유해서 16만 가서 파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세 자강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도 목표 주가지만 네. 손절 가격도 잘 지켜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 가격 14만 5천 원 정도를 잘 잡아주시고요. 일단 보유할 만한 가격도 체크해 주셨고 위로 봤을 때는 한 16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 재강 살펴드렸으니까 꼭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또 응원해 주셨던 아까 러브쓰기님께도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5개의 음식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 지금쯤 5번째 음식을 한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챗 GPT가 뽑은 첫 번째 한국 대표 음식인데요. 이 중에서 5번째로 언급된 음식이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GPT는 비빔밥을 비빔밥! 밥 위에 채소, 고기, 계란 등을 섞어 먹는 요리라고 친절하게 챗 GPT가 찾아줬어요. 근데 고추장을 넣어야죠. 챗 GPT 뭔가 빈틈이 살짝 있어요. 챗 GPT가 아직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런 거 곤란한데. 디테일이 떨어져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니, 장 없이 무슨 뭘 비벼 먹어요,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챗 그렇습니다. GPT 아직 쉽지 않네요. 네. 자, 비빔밥이 5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주가 생각이 나고, 배고프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빔밥 5번째, 5위라기보다 5번째로 꼽아진 음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4번째로 챗 GPT가 말했던 음식이 뭘까요?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괜찮아 님께서 CS 윈드 올려주셨는데요. CS 윈드 최근 흐름은 괜찮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이디를 괜찮아라고 아하. 지으신 게 아닌가. 예. 지금 76,100원에 사셨고 15%를 들고 계시는데 괜찮아님이 산 네.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그렇죠. 올라갔을 때 그 다음부터 잡았는데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사실 뭐 CS 윈드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럼요. 잘 가나 싶어서 이제 진짜로 탄력 제대로 받나 보다 했는데 다시 내려가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5일선이 20일선을 깨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자, 지지선을 얼마로 보고 가져갈까요?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신재생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알아보죠. 전문가님, CS 윈드 어떻게 봐야 될까요? CS 윈도우는 지금 사야 될 때가 아니고 보유하지 않고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미 손절가는 보유하지 말아야 할 가격은 단기 투자자한테 나왔습니다. 아마 단기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지선이 얼마 무너졌습니다. 79,800원이 8만원이에요. 거기 가면 지지하면 무너지면 다시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다시 저점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6만원 기본적으로 6만 3천을 분기해서 5만원대로 진입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월봉 차트인데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다 고점 여기 저점이죠. 올라가면서 지금 다 현재 붕괴되고 있는 거죠. 요거 붕괴되면 급락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12평선 68,000원 붕괴를 되면 쉽게 58,000원 뭐 이렇게 6만원 붕괴될 거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절대적인 동학개미 초보자 들어가서 막 올려놓은 거죠. 풍력은 생각보다 그걸 빠르게 실적에 증거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풍력 할 때 터빈의 풍력 발전소 해가 할 때 별로 없고요. 산민이 받아도 그다음 영국이라든 영국에 매출하는 게 영국이나 앞으로 미국 쪽이 한지만 훨씬 더 느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특히 태양광과 마찬가지고 풍력도 대중화가 잘 안 돼요.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늘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실적이 늘 생각보다 안 나온 주식들입니다. 늘 보시면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에너지스타가 할 것은 이제 계속 매출 30%씩 는다고 보이죠. 근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은 올해 흑자 전환이죠. 단기 적자가 났습니다. 왜 적자가 났을까요? 환율이죠. 대다수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와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내려가려면 1,100원 뭐 이렇게 그러려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확실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세계 경기가. 그래서 환율이 높은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 흑자전 작년 적자 올해 흑자전환.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과거에 이익이 뭐 2,700원 예상 이거 저는 안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올해도 이거보다 1,000억 이하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1,500억 정도 내년에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3조이기 때문에 15배입니다. 다 반영이 된 거죠. 이미 저 위에 갔을 때 주가는 10만 이상 갔을 때 4조 때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특별히 올라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봤자 10%밖에 못 먹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갈 때 치고 갈 때 치면 그죠? 돈이 안 되죠. 그래서 굳이 막연하게 친환경 분야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것은 많이 빠졌을 때 사놓으면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에 4만대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4만 초반에서 지금 얼마까지 8만대 왔 100% 왔는데요. 그럼 못 가는 거죠. 12만 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68,000원 손절 가격대라고 했으니까요. 손실 크게 안 나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S 윈드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종목들도 많겠지만 항상 네. 종목을 접근할 때 타이밍 잘 봐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네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타이밍이 좀 아쉬울 때 들어가서 고생하면 그쵸. 정말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 좀 종목 진단 신청이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랭킹쇼 챗GPT가 뽑은 첫 번째 한국 대표 음식이 뭘까요? 이것도 참여를 해주시고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돼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 올려주시고요. 지금 괜찮아님께서는 네 빠질 때만 관심을 가질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쉽지 네, 않은데 맞아요. 손실 많이 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골라봤는데, 이건 지금 닉네임이 있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요게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23,450원에 그런데 들어오셨어요. 거의 꼭대기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 뒤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비중이 90%가 넘어요. 어머나. 너무 많은 비중인데 요거 어떻게 할지 진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답한데요. 예. 전문가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23,450원에 90% 이상의 비중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바로 오늘 중에 비중 30% 초과분 60% 팔고 30%만 보유하기 바라겠고요.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뉴스를 보고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은 그 기업을 잘 안다든지 앞으로 내에서 몇백 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그러면 해도 돼요. 본인이 부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주식이 재료가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가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식이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만 원대에서 저 위에까지 갔고 그럼 과거에 44,000대 갔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관련 치료제 쪽이니까 임상 그러면 4만 원대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항상 비슷합니다. 반타작 나면 거기서 사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반타작 났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요 2020년도잖아요. 여기 모멘텀에서는 코로나 한창 전국에서 이 주가를 회복하는 종목은 전체에서 5%도 안 될 거예요. 이 정도의
뭐 모멘텀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빠질 거로 보입니다. 매물대가 엄청나게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으려면 강력한 문자 나오더라도 지금 이렇게 소형주의 과거처럼 돈이 붙지 않아요. 다 2차 전지로 가 있는데 바이오 별로 안 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중을 30% 이내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겠지만 연말까지 기다려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15,000원 정도 이하로 왔을 때나 하면 재매수를 해서 뭐 좀 많이 사고 싶어도 50%만 사지 지금 90% 현재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비중이 뭐 15%하고 손해밖에 안 쓰니까 일단 15%라도 60% 드러내시고 가시고 이미 여기서 22,000에 드러냈어야 되는 거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18,000까지는 내려오면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렇다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 초과하면 전량 나머지는 청산하고 30%만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 한올 바이오 파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이 많긴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비중을 오늘 당장 줄여야 된다는 점, 30%만 남기고 바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전반부 또 빛내주신 최백호 전문가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연 최병헌 전문가가 고른 비빔밥, 불고기죠? 네, 불고기가 1등을 할지 또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5위, 5번째 음식까지 이렇게 봤는데, 네. 챗 GPT가 뽑은 한국 대표 음식, 4번째로 나왔던 음식이 뭔지 간단히 또 공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4번째, 어떤 음식인가요? 된장찌개. 이겁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를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 된장찌개. 네. 예. 된장, 돼지고기, 미나리, 두부 등으로 만든 국물 요리. 아. 뭐, 그렇죠? 거기다 또 고기 넣으면 더 맛있긴 한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게 바로 챗 GPT가 내놓은 된장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저 콩 냄새가 된장에 대한 그 냄새가 안 좋다가 한국에서 워낙에 또 BTS라는 뜨다 보니까 이런 것도 따라 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K컬처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된장찌개. 배가 더 고파지네요. 맛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4번째 음식까지 봤으니까요. 네. 3번째로 나왔던 음식이 뭔지 한번 여러분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면서 네.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종목 진단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자, 요청을 받은 대로 지금 이제 3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국밥. 자, 이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지금 순위가 높을까요? 저는 국밥으로 하겠습니다. 국밥이요? 김민준 전문가랑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 국밥. 사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국밥인데 국밥. 점심으로 거의 국밥 먹거든요. 그렇죠. 빨리 먹기 딱 좋은 그런 느낌이고. 오늘 근데 굉장히 평소보다 더 핸섬하신 것 같은데 국밥 얘기하니까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네요. 국밥이 왜 좋으세요? 국밥이 저희 또 서민 음식이고 흔하게 돼지국밥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순대국밥 저는 국밥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대국밥 맛있죠. 취향은 서민이지만 이제 앞으로 또 시청자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려야 되니까. 명품 또 진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좀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네.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삐님께서 이 종목 나오네요. 요거, 코스닥 1위. 요게 나오나요? 에코프로 BM입니다. BM입니다. 예. 15만 3천 원에 18%를 담고 계세요. 지금 네. 25만 3,500원입니다. 야, 오늘 5% 떨어진 게 이 정도잖아요. 이거 무시무시하게 올랐었으니까. 대체 언제 사신 겁니까? 부럽고요. 네.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익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타이밍에 여쭤보신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수익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전문가님?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신 게 이제 에코프로 BM의 업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늘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고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다들 포트에 편제를 좀 해놓으셨을 테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고뇌이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님은 문제가 없죠.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었고 저기 밑에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붙으셨거든요. 따라 붙으셨는데 이건 가능하죠. 초기에 15만 원대에서 이제 내가 잘 보유하고 왔고
수익률이 100% 정도 나셨는데 요새 워낙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또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 뭐 지난달까지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근데 조금 과열 이야기도 좀 나왔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뭐 이 부분은 이미 뉴스플로우로 다 전해졌으니까 압수수색 소식도 있었죠. 저는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도덕적 해이나 압수수색 문제과 무관하게 에코프로의 수주 잔고는 높습니다. 에코프로 BM에. 그 다음에 기술력 부분도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성장성도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과연 건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 폭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늘 이제 그 고수분들 몇 분들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전문가님들 뭐 애널리스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이런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를 1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100% 낮다. 종목에. 결코 낮은 수익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은 기간이 1년이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15만원 박스권 돌파를 넘어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수익이 나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주식시장도 경기 침체인데 지금까지 지수의 어떤 그 유지나든지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익 실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성장성은 있으나 건강한 조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추입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의 가장 큰 약점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표적인 공매도 반대론자입니다. 공매도만 이야기해도 학을 띠는 쪽인데 뭐 긍정적인 면 다 인정합니다. 외화자본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정은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 소재 섹터들은 공매도 비중이 다 높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공매도 비중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4월 20일부터는 거래 비중이 거의 15%가 공매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2일 어제도 지금 16% 공매도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차후에 길게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단기간 내에서는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일 뭐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한 24만 원 정도 거칠 것 같은데 저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훌륭한 대응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뭐 쇼커버링 들어갈 때 기술적인 타점을 좀 타진해 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섹터로 조금 회귀해 보는 것도 선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네. BM을 살펴드렸는데 전략 매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또 따라간 게 아니라 또 네. 기다렸다가 수익 올바르게 내고 나오셨으니까 수익 좋게 기분 좋게 에코프로 BM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또 좋은 종목으로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났을 때 더 한번 노려볼까라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나온 수익도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럼요. 요즘같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에서 수익 조금씩 먹고 바로 챙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네. 너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수익률 100% 내봤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예. 생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 BM 좋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우상향님, 아유, 반갑습니다. 두행커님 늘 활기찬 진행 짱!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자, 시장이 좀 안 좋을 땐 저희도 너무 이렇게 까불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준님께서, 이런 의견이, 국밥이 애매하대요. 왜 애매하지? 딱 왜요? 봤더니, 순댓국, 돼지국밥, 설렁탕, 곰탕,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주님이 약간 전문가 느낌이 확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이 디테일마다 국밥의 느낌이 사뭇 다르죠. 이게 날씨에 따라서 또 섞어 네. 먹을 수도 있고요. 자, 예. 그리고 뭐, 아무래. 언어 유희인가요? 아모레가 오늘 암울하긴 합니다. 네. 예, 자, 암울하죠. 그러면은, 네. 그 암울한 종목 한번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이게 종목 진단이 들어왔거든요. 좋아요. 바로 좀 볼게요. 주얼파고 TV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암울하다고 이야기해주셨던 하주님의 의견. 아모레퍼시픽 봐드릴 텐데요. 아모레퍼시픽이 17만 원에 주얼파고 TV님께서 매수하셨고 8%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와 오늘도 6%가 빠지고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17만 원대 매수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에요. 작년, 그렇죠? 네. 1년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비올 잘 탈출했습니다. 요 종목 진단 하나 도움 받으셨다가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은 계속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추가 매수해도 8% 괜찮은 종목일지. 있으니까. 사실 뭐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라면 추가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타임 그걸 아셔야죠. 어떤 상황인지. 그렇죠. 자, 바로 알아볼게요. 자, 김민주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화장품 불이기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요거 추가 매수 괜찮습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 해 4월 정도에 사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기술적인 거 의존도를 조금 줄이시죠. 기술적인 거 이제 고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많은 고려 요소, 소나기는 조금 맞고 가야 되는데 소나기까지 다 피해 가려고 하다 보면 또 살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거에 조금 의존도를 많이 펼치셨던 것 같고요. 우선 그 화장품에 대한 업황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결국은 이 기술적인 의존도를 가져가고 제 생각에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좀 접근 포인트를 잡으셨다가, 작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봉쇄령 등등, 또 지수 하락, 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등등의 내용 등으로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아마 이번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만 원 넘게 올라왔을 때, 이걸 조금 잘라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때 잘라내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의 업황에 관해서는 늘 말씀드린다. 뭐 아모레퍼시픽 하니까 설화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 고가 브랜드였습니다. 설화수, 뭐 SK 뭐 쪽에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 란꼼 이런 거 거의 뭐 에센스 같은 게 30만 원 정도씩 하거든요. 굉장히 고가 화장품인데 지금은 그 브랜드 인지도도 마찬가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워낙 이제 저가 화장품들도 품질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화장품 몇 개를 화장을 안 하지만 좀 발라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성이라서 체감도가 없긴 한데 그 저가 화장품과 고가 화장품의 차이를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장품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봐도 성분의 차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리오프닝을 좀 다시 돌아서 또 설명을 좀 해보면 단기적으로 어떤 외교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은 별로 크게 장기적인 노이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어제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실적 잘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화장품은 좀 논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향인데 이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게 화장품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는 과감해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그 중국 바람이 좀 불고 리오프닝이 좀 불어간다면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가능하겠으나 우리 시청자님이 가진 단가까지도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을 포트에 선정해 놓는 건 좋은데 좀 다른 쪽으로 카지노나 면세라든지 등등 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포트에서 한 종목 정도 선정을 해놔야지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아닌 화장품 완벽한 색채를 떼는 것은 어렵게 보여진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1분기 실적 안 좋을 겁니다. 전년 동기에 1,000억 원 넘는 영업이익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거고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재료 소멸로 선반영돼서 그 이후에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상승 동력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보유하셨으니까 지수가 굳이 낮으니까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비중도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 의견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13만 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 쉽지 않네요. 자, 아모레퍼시픽 일단 반등 목표가 13만 원 정도 생각해 두시고 그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한번 교체해 보는 게 어떨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자, 이렇게 진단을 좀 받으신 이 줄파고 TV님께서도 본전 간다고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아직까지 못 잘라내놓고 이번 진단을 통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자, 벌써 좀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랭킹쇼 이런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뽑은
여러분, 첫 번째 한국 대표 음식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렇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언급된 음식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예. 자, 세 번째 언급이 된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지금 공개드리죠. 네, 김치찌개입니다. 찌개가 3, 4위에 포진하고 있군요. 그러네요. 자, 김치와 돼지고기, 맛있겠네요. 두부, 미나리 등을 함께 끓인 국물 요리. 미나리를 왜 이렇게 꼽는 거예요? 챗GPT가 미나리랑 무슨 관계 있죠? 저희 집에서는 김치찌개에다 미나리는 안 넣는데. 아, 이거 설마 그 영화 미나리가 유명해서 저기 그런 걸까요? 네네네. 챗GPT는 굉장히 한국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AI의 약간 지금 있는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야, 한데. 비빔밥에서부터 뭔가 네. 한 2%씩 그쵸. 살짝 부족한 챗 GPT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찌개 차라리 돼지고기 아니면 꽁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텐데 미나리가 괜찮죠. 들어가. 뭐 그래요. 어쨌든 챗 GPT가 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좋아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어떻게 가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좀 뜨문뜨문 오네요. 그러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저 셀트리온 제약이요. 오늘 좀 밀리는데,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그 79,900원인데 네. 그 100%예요. 오래됐어 이게. 아, 그러세요? 예. 이게 언제 사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한 몇 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셀트리온 제약. 비싸게 주고 가요. 그것까지 내려놓은 거야 지금. 일단 뭐 다시 좀 가나 싶다가도 최근에 좀 내려오는 모습. 게다가 오늘 이 서정진 회장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그쵸.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인 건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이제 많이 내려왔나? 이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내려왔죠. 그 아이러니하게 저는 어제 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하다는 말이 진입 타점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상승 구간으로 가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 셀트리온 제약의 업황이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그룹주야 실적이 이제 확보돼 있는 기업이니까 버틸 언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 동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판매 유통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 아시는 허주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그리고 이제 간 치료 제형으로 고덱스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매출은 괜찮고요. 길게 보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앵커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혼외자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솔직히 도덕적 해이는 둘째 치고요. 기업 경영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정진 회장의 개인 스토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너무 과합니다. 그 부분은 주식하고 제가 봤을 때 1도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전망이 어떻느냐, 여기로 먼저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맞죠. 저는 그 제약바이오가 봤을 때 이제 6월에 또 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 아스코도 있는데,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모멘텀이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 이제 비중이 100%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수익이 나셨잖아요. 10만원까지 갔으니까. 근데도 차익 실현은 안 하셨어요. 이러한 그 스탠스는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내가 100% 보여가지고 이거를 한 수익 100% 창출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겠다. 참 이상적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도 2차 전지도 괜찮고 자동차, 반도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반등세가 좀 나오면 비중 절반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야지 운신의 폭이 넓어지세요. 50% 정도 갖고 있을 때 내가 더 올라갔을 때 그때 털걸, 이런 미련도 남습니다만은 그 미련을 계속 가지시면 수익 실현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 10만원 설정해 드리고요. 이때 비중 축소 1차 50%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기 보유했을 때 셀트리온 제약을 어디까지 좀 끌고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은 장기 보유하시면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단가에서 지금 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1, 2차 목표가 나와서 1차 목표가 10만 원, 2차 목표가 12만 원 설정해 드리고요. 10만 원 왔을 때 비중 축소 50%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10만 네, 원에서 감사합니다. 10만 원에서 50%로 줄이시고 나머지로 길게 가져가신다면 12만 원까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셀트리온 제약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아우, 몇 년 동안 이 큼직한 종목 갖고 지겹네요. 계시면서 네, 얼마나 지겹죠. 힘드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수익을 꼭 거두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진단 내용 나와서 지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제약까지 하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1, 2위만 남아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우리 김민주 전문가님 국밥,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 불고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굉장히 쟁쟁한, 역시 전문가입니다. 사실 뭐 불고기와 국밥 예. 어떤 음식이 먼저 언급됐을까 이거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챗GPT AI 마음대로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 보죠. 저희가 실제로 이 랭킹쇼 시작하기 직전에 챗GPT에게 물어봤던 그 결과입니다. 네. 한국 대표 음식 가장 첫 번째로 언급이 됐던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럴 수가. 첫 번째가 한국의 국밥이었습니다. 불고기가 1위라니. 네, 국수나 밥 위에 국수? 국수. 국수나 밥 위에 불고기, 그렇죠. 김치, 파, 고추장 등이 올라간 국물 요리. 국밥에- 뭔가 미묘하게. 국밥에는 다대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뭔가 미묘하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냥 불고기 정도만 이제 양념에 재워 볶아낸 요리. 이 영상이 이제 드디어 나오나요? 저희가 실제로 물어봤던 그 영상입니다. 자, 요 순서대로 언급이 됐어요. 한국의 국밥, 저런 음식이네요. 되게 뭔가 네. 타자를 잘 치네요. 다다다닥 불고기가 두 번째.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을 양념에 재워 볶아낸 요리. 저건 정확하네. 저것만 맞았어, 저것만. 불고기가. 살짝 뭔가 조금씩 김치, 아쉬운데. 된장, 여기 미나리 넣어서 찌개들은 다 망했고요. 네. 두 번째 비빔밥 같이. 만약 여기는 야채만 들어가서 망했습니다. 챗GPT가 알고 있는 한국의 야채는 미나리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희가 오늘 재밌는 랭킹까지 함께 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